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발 이제 그 금리 상승,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화면에 있는 건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를 제가 이제 로고 차트로 그려놨는데, 이게 음영으로 된 게 미국의 이제 대선이 실시됐던 해입니다. 떨어진 해도 있고 올라가는 해도 있습니다. 네. 떨어진 해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나 글로벌 전체적으로 큰 금융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같은 경우는 IT 버블 붕괴가 있었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선이 있었던 주가가 올랐던 시기에 상황을 보게 되면 뭐 96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2012년에는 이제 그때 양적 완화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AI 사이클로 대변되는 이러한 빅 사이클 자체가 내년에도 유지가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이틀간에 걸쳐서 의회 증언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고용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들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평이 많은가 하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만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찾아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보고서를 내셨습니다. 네, 좀 방대한 양의 보고서인데, 제목이요. 글로벌 경기 무엇이 중헌디입니다. 무엇이 중할까? 네, 오늘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파월 의장의 이틀간의 이제 발언이 또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최근 시장에 또 반영된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단 어제 이제 새벽 오늘 이제 끝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파월 의장에게 원했던 답을 얻은 것 같고요. 뭐 전일에는 사실은 뭐 뜨뜻미지한 뭐 발언을 했지만, 어제 이제 2% 물가가 달성이 안 되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시장이 가장 이제 원했던 답을 좀 준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답이 나왔던 영향은 이제 물가 압력이 뭐 둔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뭐 잠깐 얘기하셨듯이 노동시장 자체가 조금 미국이 최근에 변곡점을 맞이한 부분이 결국 자칫 잘못하면 미국 경기 자체가 다시 이제 침체 논란에 이제 빠질 수 있다, 또 실제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아마 이러한 정책 기조의 어떤 변곡점을 이제 얘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는 얼마 전부터 강조를 좀 많이 해왔는데, 이틀간의 증언에서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걸 우리는 한편으로는 계속 경계할 거다라는 의미일까요? 예, 뭐 지금 노동시장이라는 게 뭐 그동안 워낙 또 타이트해서 이제 뭐 물가 압력도 높이고 했고, 한편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제 경기를 좀 지지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게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최근에 뭐 아직은 뭐 견조하다라고 뭐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고용의 질을 보게 되면 조금씩은 좀 악화되는, 또 어떻게 보면 좀 고용시장 자체가 뭐가 틈새가 벌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자칫 이게 뭐 고금리 상황이 여기서 더 지속이 됐다라고 하면은 고용시장 자체가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급속도로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 내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무엇이 중헌디라는 제목인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보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일단 난기류를 만난 미국 경기 연착륙과 금리 정책 변곡점, 뭐 대선 리스크, 미지근한 넌 US 경기 반등, 또 신용 리스크에 관련돼서 쭉 이제 써주고 계시는데,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지금 사실 증시 상황 보면 너무너무 최고점을 계속 찍고 있어서요. 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천정부지 랠리라는 표현을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뭐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인데, 뭐 다른 나라도 사실은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그 연간 이제 뭐 연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잠깐 뭐 이제 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S&P 500 지수하고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를 그려놨지만, 조금 2차 미니 에브리싱 랠리 비슷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작년을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미국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연말에 이제 한번 센 어떤 에브리싱 랠리가 있었고 연초 들어와서는 AI가 사실은 상당히 또 붐이 되면서 뭐 매그니피언트 세븐 중심으로 해서 랠리가 한번 있었다가 이제 요번에 실제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할 거야라는 어떤 논란 속에 있다가 이제 오늘 연준 의장이 이제 좀 약간은 좀 비슷하게 세기를 물론 오늘 또 물가가 나오면 또 분위기가 네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연준 의장 입에서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나온 이러한 사항들 자체가 아마 증시 흐름에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가 조금 연착륙 저희가 연착륙 얘기를 했지만 좀 난기류를 만났다라고 보는 게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주요 지표들 뭐 제가 차트를 잠깐 뭐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예 지금 우리가 뭐 ISM 제조업 지수하고 이제 서비스업 지수를 좀 미국의 어떤 경기 구조를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갖고 이제 다시 한번 합성을 해서 그려보면 거의 이제 위축 국면으로 사실은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 경기 침체보다는 사실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미국 경기가 조금씩은 이제 하강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신호가 분명히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좀 난기류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고용시장이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고용시장이라는 게 이제 물가에도 사실 중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계 소비라든지 또 이제 부채 상환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탄탄하다 하면 연준이 뭐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을 텐데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뭔가 조금 말씀드린 대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될 텐데 그럼 진짜 변화가 있느냐? 뭐 지금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를 보고서 뭐 시장이 조금 뭐 어떤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조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조금 변화가 보였다라고 보는 게 뭐 요 화면에 그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미국 고용 그 보고서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서베이가 있으면 하나는 이제 기업 서베이가 있고 가계 쪽에서 서베이가 있는데 우리가 기업 쪽에서 서베이에서 보는 건 이제 기업의 비농업 일자리 증감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간 월평균을 쭉 그러는데 뭐 조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 쪽입니다. 가계 쪽에 취업자 수가 올해 들어와서 거의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괴리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가게는 취업이 안 되는데 왜 기업의 일자리 수는 늘어나냐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이제 미국의 일자리 특성상 이제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이 기업 쪽에서는 좀 카운트가 더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불법 이제 취업자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약간은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어서 뭐 약간의 좀 괴리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서비 대상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뭐 그러한 걸 떠나서 이게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전에는 뭐 별로 보이지 않았던 현상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뭔가 조금 틈새가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요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난 이제 6월달 미국의 일자리 증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의 거의 80%를 두 업종이 담당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육 헬스, 하나는 정부 부분입니다. 네. 이게 전체 서비스 일자리의 80%를 담당을 한 거죠. 우리가 뭐 교육 헬스 이 부분은 사실은 인구 고령화 뭐 이런 것들을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 부분이죠. 이 정부 부분이라는 거는 결국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이라든지 또 정책 기조 전환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나 이제 공무원들 더 이상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재편을 한다면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고용 시장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 그러니까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고용시장 자체가 드디어 이전만큼 강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변곡점을 좀 맞이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최근에 미국의 어떤 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뜩이나 조금 주춤 또 소비 심리 자체도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마저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결국 미국 경기 자체가 연착륙이 아니라 결국 경착륙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근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기는 조금 난기류를 만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에 4.1%를 기록했는데 지난 저희가 FMC 회의 때 발표한 미 연준의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올해 목표가 4%였습니다. 전망치가.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넘어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 경기는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변곡점을 맞이한.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 이제 시기적으로 실기를 했다라는 어떤 평가를 좀 받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세심한
그 정책의 어떤 전환 시점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오늘 새벽에 그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그러한 맥락에서 사실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요한 기로지만 아직은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니까 이걸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9월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이제 결국 고용 시장이라든지 일반 경기 자체가 결국 침체로 안 간다라고 하면 주식 시장이 원하는 가장 어떤 베스트 그림이 나오겠죠. 경기는 그냥 뭐 그럭저럭 사실은 연착륙에서 흘러가는 이러한 상황에다가 금리가 내려준다라고 하면 뭐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주식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뭐 저희가 가끔 와서 이게 좋은 금리 인하, 나쁜 금리 인하 얘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9월 정도 금리를 인하해주면 상당히 좀 좋은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좀 선반영되는 어떤 그런 랠리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11월 미국의 대선입니다. 간밤에 파월 의장도 이 정치적인 어떤 일정과 금리 인하 일정은 좀 별개라고 선을 좀 그은 게 있는데 미국 대선 리스크라고 소제목을 또 이렇게 뽑으셨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난 1차 TV 토론 이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떨어진 상황들이고 후보 교체로까지 참사라는 표현도 있어요. 네. 제가 화면에도 하나 이제 준비를 하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률을 보게 되면 거의 배 이상, 거의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커진 상황들이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많은들 뭐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실제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랠리를 폈기 때문에 또 그거 또 재현되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뭐 지금 미중 통상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 압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세를 너무 높인다든지 이러한 사항들 자체가 이제 물가를 전부 자극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사실은 교차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대선 앞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들에서 모여서 뭐가 돼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공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는 조금 과거에 그 대선과 그 미국의 주가의 흐름이 어떠한 부분에서 가장 크게 좌우됐냐라는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상황들인데요. 이제 화면에 있는 건 미국의 그 나스닥 지수를 제가 이제 로그 차트로 조금 이게 너무 이게 지수차가 벅차고서 그렇잖아서 로그 차트로 그려놨는데 이게 음영으로 된 게 미국의 이제 대선이 실시됐던 해입니다. 보면은 이제 떨어진 해도 있고 올라가는 해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떨어진 해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나 글로벌 전체적으로 큰 금융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같은 경우는 IT 버블 붕괴가 있었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주가가 올랐던 대선이 있었던 주가가 올랐던 시기에 미국 내 또 해외 상황을 보게 되면 뭐 96년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2012년에는 이제 그때 양적 완화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은 사실은 그때 전 세계적으로 뭐가 있었냐를 좀 주면 그때 4차 산업혁명 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7년에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이 어마어마한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라는 부분 자체가 그때 슈퍼 사이클이었죠. 지금의 뭐 지금보다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이클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제조업 2020이라는 정책 또 반도체 굵기 정책을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화해서 투자도 사실은 많이 늘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7년에 주식시장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좋았던 이유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큰 사이클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라는 어떤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빅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이고 그 후에 이제 18년에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터지고 나서 반도체 사이클도 이제 완전히 식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중국 주가는 또 미국 주가도 약간 조정을 받고 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란 부분, 뭐 이러한 전환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지금의 분위기, 그러니까 AI 사이클로 대변되는 이러한 빅 사이클 자체가
내년에도 유지가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발 이제 그 금리 상승,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요 그림 3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2017년에는 그럼 상황이 어땠느냐?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미 연준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0.5%였던 금리 자체를 2.5%까지 이제 올렸죠.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지속이 됐고 그렇게 됐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됐냐를 보면 1년 동안 거의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움직이질 않았던 상황들이죠. 그럼 왜 금리를 올렸는데 또 미국 경기도 좋았고 말씀드린 대로 뭐 빅사이클도 있었는데 왜 국채 금리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대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2016년을 자꾸만 들여다보는 게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의 상황과 어떤 거를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발 그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가능성은 잠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상황들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뭐 관세 인상이라든지 뭐 감세라든지 이런 재정 부담 때문에 미국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고물가에 다시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에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보면 이제 미국 내 원유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가는 상당히 좀 안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또 오히려 한편에서 보면 또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하나만을 가지고 당선이 되면 우리가 뭐 주식을 팔고 뭐 또는 뭐 사거나 뭐 이러한 어떤 판단을 뭐 섣불리 내리기보다는 사실은 그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사실 대응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좀 맞는다라는 부분에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대선 리스크에 대해서 뭐 저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또 시장이 2016년에 한번 경험을 했겠죠. 항상 시장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 효과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찌 보면은 뭐 연준 의장의 어떤 발언도 사실은 긍정적이지만 아마 2016년에 어떤 그 학습 효과도 어느 정도는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주가가 좋았다라는 어떤 부분도 조금은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되는지 물론 안 중요하지 않지만 그 환경과 예. 빅사이클 뭐 이런 이벤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민 정책도 고용과 관련돼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들 그 많잖아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죠. 이제 고용 시장이 지금 변곡점을 맞았다 해서 어느 정도는 노동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이제 맞아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이제 강력한 이민 정책이 들어와서 이제 노동 공급이 다시 한번 이제 뭔가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당연히 노동 시장의 임금 상승률은 다시 올라가겠죠.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뭐 정치 얘기를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이제 극단으로 다들 이제 해서 뭐 다 이민자 맞고 뭐 이러한 좀 극우적인 어떤 정책 성향들이 강하면서 정치적인 혼란 자체가 뭐 각국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시 재현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전 세계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현상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물가 여부를 떠나서 세상에 뭐 이러한 새로운 어떤 불확실성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커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그렇게 반가워할 이유는 분명히 아닐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환율 변동이라든지 또 자금의 흐름의 변동을 사실은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중국에 대한 어떤 60% 관세 뭐 이런 것들도 우려되지만 한편에서 보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반이민 정책 뭐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조금은 이제 그것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금 미국 경제나 또 글로벌 경제 또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조금은 이제 혼란스러운 악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무엇이 중헌디 세 번째 이제 파트 얘기를 좀 해보면 미지근한 넌 US 경기 반등입니다. 이거는 유럽,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전망의 주요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근거로 이제 제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은 뭐 계속 그럭저럭 가는데 이제 유럽이나 중국이 이제 좋아질 거다.
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찌 약간 보면 심한 고문 비슷하게 항상 이제 좋아질 희망 거라고 고문. 네. 좋아질 거로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데 실제 생각보다 사실은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 화면에 있는 네. 게 그 각국의 그 경제 지표 서프라이 지수라고 해서 이제 예상치보다 얼마만큼 경제 지표가 좋았냐라는 걸 표시하는데 최근에 각국이 다 그 전망치를 밑도는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탄력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독일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면은 제조업이 좋아져야 되고 근데 제조업이 좋아지려면 이제 수출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수출에 있어서 원동력이 뭐겠느냐라고 생각하면 뭐 다른 나라도 있지만 독일은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입니다. 근데 중국이 워낙 안 좋으니까 사실은 지금 뭐 고물가 고금리 부담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마저도 이렇게 조금 별답게 힘을 못 받으다 보니까 독일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것이 결국 유럽 경기 전반적인 회복 속도 뭐 ECB가 금리를 내려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만큼 유럽 경기가 상당히 부분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들이고 문제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저께 이제 물가도 이제 나왔지만 물가도 소비자 물가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0.2%가 나왔고 생산자 물가는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물가. 그러니까 물가만 보면 그 중국은 경기 회복이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예, 디플레이션 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네.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고요. 뭐 저희가 중국 지표를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얘기하지만 제가 하나 딱 중국의 지금 처한 가장 안 좋은 게 뭔가라고 보면 사실은 저는 내수 경기로 보고 있고요. 그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화면의 그 왼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중국 부동산 환경 지수라고 있고 우리가 뭐 부동산 체감 지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팬데믹, 그러니까 2002년에 떨어진 이후 전혀 바닥권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소비 부동산 경기 자체가 전혀 뭔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내수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 또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고용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약간은 좀 식고 있다라고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이 식은 상황에서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졸 취업자라든지 이러한 쪽에 취업난이 뭐 여전히 좀 지속이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또 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임시직 이러한 일자리 자체도 안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을 펴도 소비가 좋아질 수 없는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고 돈을 벌지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돈이 없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소비가 당연히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어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저희가 계속해서 뭐 중국의 여러 가지 부양책을 가지고 뭐 좀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은 더 강력한 어떤 내수 부양책이 사실은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중국의 이제 3중전에 여기서 조금은 중국이 그 시장이 원하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경제 부양 조치 뭐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은 좀 시장을 좀 달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정책을 조금 내놔 주기를 조금은 좀 기대를 하고 좀 시장이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부양책만이 네. 어떤 동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장에서 계속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 국내는 뭐 항상 그냥 반도체는 좋고 나머지 업종은 글쎄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런 차별화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반도체 밖에 없는 거예요? 기댈 곳이?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러니까 제가 화면에 네. 가끔가다 뭐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우리나라 이게 수출 증가율인데요. 제가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은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좋은 부분들이고 나머지 이 세 업종을 뺀 수출 증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업의 매출이나 기업이 이익이 안 난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국 얘기를 자꾸만 드리는 게 이러한 지금 잘 못 오르는 업종의 대부분의 경우가 다 중국과 연관된 업종.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수출액을 보시면 대미 수출액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수출액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더구나 과거의 이전의 고점 수준을 회복하기가 이제는 더 이상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일부 업종을 어떤 그 회복을 저해하고 있는 이 현상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뭐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뭐 아까 반도체는 좋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일평균 수출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서 뭐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하나 이러한 중국에 대한 어떤 쇼크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어제도 사실 우리나라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우리나라 고용 지표는 미국보다 더 빨리 식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저께 우리나라 일자리 수가 취업자 수가 그 전년 동월 비해 한 9만 명 늘었거든요. 지난달에 한 8만 명 늘고 작년 같은 경우 월간 한 30만 명씩 늘어났는데 한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네, 급감한 상황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건설 경기 부진이라든지 또 하나 그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비임금 근로자라는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임금 근로자하고 비임금 이 비임금 근로자는 무엇을 얘기하면 자영업자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지금 하시는 분들이 워낙 지금 사업들이 안 와서 오히려 이제 뭐 일자리를 그쪽에 늘리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더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더 이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뭐 내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고용시장이 미국보다 더 빨리 식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글쎄요 뭐 경기는 회복이 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상당 부분 이제 그 우리나라 경기 회복 속도에 상당히 좀 제동을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서 오늘 이제 하는 근평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동교를 대부분 보시고 계시고 있고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또 이제 물가의 어떤 뭐 안정은 보고 있지만 이제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하는 입장에서 이제 골칫거리가 사실은 좀 되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금리를 이제 고용 시장만 보게 되면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자영업자. 뭐 이러한 상황들 자꾸 이제 고금리 부담을 빨리라도 경감을 시켜줘야 사실 내수 경기의 어떤 회복일 텐데 지금 이제 서울 지역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들썩거리면서 이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금리를 내리기가 또 어려워지는 아주 좀 딜레마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달은 당연히 동결이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들인데. 그래도 제가 이게 오늘 고용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8월 정도는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가서는 우리 내수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는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8월 정도부터는 금리를 결국은 내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오늘 아마 또 일부 소수 의견이 좀 나오면서 그 시그널들이 시장에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는 8월에 내린다라고 하면 오늘 어느 정도 언급, 힌트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의원님의 보고서 저희가 또 자료 보실 수 있게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